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22일부로 시작했던 저의 세상 읽기가 오늘로 203회가 됐는데 많이 했죠. 드디어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49,998, 5만 1, 2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정세를 거쳐서 현재 5만 20명인가 24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나름대로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일반 유튜브가 가지는 상업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뭐 이상로 씨 그리고 박성경 교수 등등, 그리고 조선일보에 주필했던 분, 이런 몇 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혼자 단독 출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정치적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썩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 6개월 만에 5만 명을 상회하는 구독자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회 앞에 있는 사무실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하도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그냥 모금하는 유튜브가 수백 개가 돼서 저에게도 그 배당이 별로 많이 오지 않고 해서 개인적인 부담이 좀 되고 해서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사무실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제 아파트로 옮기거나,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고요. 월수금 정기적으로 했던 것도 좀 비정기적으로 하고, 집에다 차리면 경우에 따른 새벽에도 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새 지금 장안이 시끌벅적한 강서구청장 선거 후유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은 최고회의 그리고 각종 사람들의 무슨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또 투표함 보관창고에서 개표소로 이동할 때 사전 투표함이 확실하게 바꿔치기 했다는 증인도 나오고 해서 부정선거 얘기가 아직도 또다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은 채 만채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 정권을 편안하고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전혀 달라진 정치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Way of thinking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 편이냐 하면은 중도 보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저의 발상은, 사고방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출발한 그 많은 광화문의 우리 동포들, 국민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특별한 정책 활동과 발언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잠시 그분이
자기 시간을 가지도록 놔두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입장을 가장 근본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지지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해서 비판적 지지라 그러죠. 비지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평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대통령은 아직 직접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동의안 설명을 할 때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명료하고 명쾌하고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리고 뭐 그 후에 박범계 의원인가는 어디 다른 법사위원회 가서 네가 무슨 훈계하듯이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억지까지 나올 정도로 발언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이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구속동의안이 통과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사일에 저렇게 가장 강력한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사법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을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 국민이 구속의 동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아마 한동훈은 이제 이미 다 이제 게임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겠지만 뒤처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연기했습니다만 누구지? 재판장. 응? 크게 얘기해. 유창훈 판사, 부장판사의 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락없는 좌파야. 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꼭 잡아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좌파적 이력을 가지고 모든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보니까 뭐 영락없는 좌파야. 그런 사람에게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어도 국회의 구속 동의안의 결의안 통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압력을 넣어야지. 아니면 정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장 기피 신청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유창훈 판사에게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선의의 압력을 넣는 작전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원 앞에 중앙지법 앞에 무슨 수많은 화환 걸어가지고 막 항의하고 어쩌고 물론 그 한 사람들의 성의도 물론 높게 평가하지만 그 의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퇴색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이토록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국회 동의까지 어렵사리 받아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조무래기라고 붙이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하잘것없는 부장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뒷꼬이게 만든 그 책임은 그 유창훈에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유창훈을 상당히 압력을 넣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아주 얼어붙은 자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태 수습을 애를 많이 쓰고 어제도 뭐 대여섯 시간 최고위 의원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책임을 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원내대표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셈인데 거기서 하는 말인즉슨 다음번 4월 10일 선거의 패배 시 뭐 패배한 것부터 먼저 거는 것 자체가 좀 기분 나쁘지만 패배 시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아니 자기가 정계 은퇴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패배 시는 당연하게 자기가 은퇴 안 해도 쫓겨날 입장이야.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대단한 선언이 됩니까? 이 양반이 그야말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에. 응? 그렇잖아요. 정계 은퇴 정도가 되는 게 아니야.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자유 세력이 패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기껏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정계 은퇴하겠다. 김기현이 정계 은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태 파악의 심각성을 잘 못하고 있구나. 적어도 그 메시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 태부족하다. 그렇게 코멘트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 현실 정국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전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말없는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는 내년의 승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의 개편은 오늘 중요한 가운데 터마가 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독일의 선거 제도를 요약한 어떤 분이 국가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에서 올려준 거예요. 아주 요약이 잘 됐어요. 1.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독일에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불란서도 그럽니다만 이 투표함이 투명하고 투표에 가면 쏙 떨어지는 게 보여요. 투명 투표함을 쓴다. 세 번째,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4. 투표용지 점선을 기점으로 두 곳에 일련 번호가 있다. 투표용지를 찢는데 점선이 있죠. 거기에 양쪽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맞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5.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한다. 거기서 직접 개표하고 여야 참관이 다 보는 데서 그것을 중앙선거가 있는데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계를 낼 때 여기서 150이라고 보고를 해도 저게 180이 됐는지 120이 됐는지 그것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20년간 보관한다. 보관하는 것은 그건 증거로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치, 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보관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후보가 이 일을 제기하면 바로 재개표를 해준다. 질질 끌고 우리나라 대법관처럼 세워라 가라 끌고 앉아가지고
몇 년 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배춧잎 투표도 나오고 뭐 자르는 것이 엉터로 되고 했는데 대법관에서 막 의미가 없어 하고 땅땅땅 하고 가버려. 이거 뭐야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이런 놈의 사법제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선거제도 전면 개편 없이는 내년에 승리를 보장하고 희구하고 하기는커녕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체가 망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위한 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재명 보세요. 얼마나 노예하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쭉 처음부터 시작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오는 거 보세요. 이제 나와서 치유가 안 됐다고 재판도 안 나가고 국정감사도 안 나가고 온갖 그 연기를 다 부리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내년 선거까지 끌어갈 작정입니다. 그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막는 방법을 책임지고 끄집어내야 할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한 인재를 구축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얘기지만은 이재명 세력을 핸들하기에 태부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구태여 지적하자면 이명박 시절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별로 그렇게 크게 역량과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태부적이고, 그 예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 그리고 검사들 너무 많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균형 있게 광범한 인재망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이 인터넷 뭐 이런 AI가 발달해가지고 진짜와 가짜, 거짓과 진실 이것이 막 난리 법석으로 섞여 있어. 이거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홍보 선전 기획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했는지는 잘 대충 압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꼬락사리가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또 하나는 이런 문제에 따라올 공천 과정에 투명해야 하고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계 개편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2000년 초에 2002년에 그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뭐 다음번 대통령은 뭐 무조건 이회창 하고 생각되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 기관 저 김해 봉화 출신 시커먼 변호사 하나 노아무개라는 변호사가 턱 나타났어요. 배짱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저는 그쪽 캠프에 있었어요. 그 사람 뭐 후보를 뽑아놓고 아무도 그 사람이 당선되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후보 바꾸자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후보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세상에 다른 데 보면 엉뚱한 사람 후보 바꾸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뭐 취지도 오해하고 아무튼 대통령 후보 한번 뽑아가지고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뭐 구멍가게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또 힘도 있어 보이고 폼도 근사하고 그리고 재력도 단단해 보이는 정몽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정몽준과 이회창이가 붙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때 뭐 다 갔죠. 전부 다 갔죠. 안 간 사람은 뭐 저하고 지금 요새 헌정 회장하는 정대철 의원하고 노동부 장관에 대해 이상소 세 사람만 안 갔어요. 근데 아무렴 우리 후보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후보를 바꿀 수가 있냐. 그리고 뭐 어떻게 정몽준에 찌질거리고 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서 강력한 야당의 입장을 세우자. 그런 입장을 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홍보본부장을 했어요. 홍보기획 이런 걸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회창 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웃음 기짝이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홍보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누구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맘대로 홍보를 지 맘대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홍보물이 아니야. 이건 아주 자해 행위이지.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 되고 홍보 책임자가 세 번째 바뀐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이회창같이 단단한 후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무현 같은 시골 출신 변호사가 화다다가 깨지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또 판을 깨서 당을 만들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 우리는 안 갔죠. 이 의리 없는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안 갔죠. 민주당을 지키자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해가지고 사람을 33명을 뽑아갔어요. 현역. 우리는 이쪽에 훨씬 많았고 현역이 뭐 6, 70명 됐고 이쪽 민주당.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온갖 정치적 기획이라고 할까? 작전을 벌려서 열린 우리당을 1등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선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뻔히 알면서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자기 아는 놈 어디다 집어넣고 뭐 해서 꽁짝꽁짝하고 그냥 적당히 선거 자금 풀고 선거를 했다가는 이건 필패야. 필패. 현재 수준만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러게 벌써 그렇게 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을 써 앉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제 주변에도 뭐 이상로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요새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9개의 소위 군소정당을 모아가지고 내일로 미래로 하는 새로운 정당을 하나 창설했어요. 9개. 거기다 2개 붙여서 좀 있으면 11개를 붙여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만치 않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광고를 냈는데 50만 번째 잠깐만요. 50만 번째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니, 이 사람이 왜 거품을 이렇게 크게 하나? 아니, 우리 공화당이 수가 얼마길래 50만 번째야? 그래서 내가 조사를 시켜봤죠. 내 어소시에이트한테. 보니까 이건 매년 11월에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이죠. 41만 1337명이 다운로드 되어 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요새 광고 열심히 내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7,092명 생각보다 적고 요새 그냥 막 국회의원 자리 200개 맺는다고 큰소리 치는 자유통일당 전 아무개 목사
그래도 14만 8,164명이나 돼 있네. 이건 이제 앞으로 11월, 그리고 앞으로 2달 후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도 공화당 41만이니까 지금 한 45, 6만, 7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50만 번째 당원을 되지 않겠는 광고로서는 기가 막힌 광고예요. 이 광고의 그 테마로서는. 근데 요새 조원진 대표가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갭이 있었다고 알려져서 그동안 아마 박근혜 대통령 내세워하고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세력들, 그 외 많은 세력들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지지 않아. 그거 다 자유민주주의 우파들이야. 그런데 좌파는요, 극히 적은 정의당이니 무슨 뭐 진보당 이런 사람들, 옛날 이석기 정당 이런 사람들 패거리를 빼놓고는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에 모아 있어요. 선거를 하면 오늘 현재 선거하면 게임셋이 끝납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 그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원래는 독일의 막스 웨버가 했던 말인데, 뭐 자본주의와 뭐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몰락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채업자나 금융업자, 그리고 장사치 이런 것을 주로 했던 유태인들이 주로 했어요. 주로 해가지고 돈을 하여간 무조건 벌어요. 여러분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이게 주이십니다. 유태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야차와가지고 돈을 벌여야만 저희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소위 천민 자본주의,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라 그러는데, 그 외에 이제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가지고 정신이 좀 거룩하게, 그리고 박애주의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때문에 피해를 받은 가지지 않는 더 have not 가지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도 지원과 구호를 손을 뻗치는 그런 인류애적 자세를 가진 것으로 근사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가 가지는 어떤 이상적인 방법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자본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저쪽에 사회주의나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 좌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목적 달성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난 개인적으로 그 사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하도 많이 비판 많이 받고 해서 더 얘기할 건 없어요. 이재명을 인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속된 말로 명문학교로 나오지도 않고, 좋은 가정에도 태어나지도 않고, 아주 집안이 참 어려웠던 사람이 하여간 어찌 내가 그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거기도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니,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찌해서 지금 성남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벌어진 그 수많은 그 개발 근처의 이익. 김만배를 보면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권순일은 말했다면 50억씩 빡빡 던지니까 이 단가가 보통 단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재명은 일체 그 돈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상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물론 끝끝내는 그건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요리요리 또 변호사니까 잘 빠져. 응?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를 하고 정아무개가 정준상인가? 그런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안 만지는 거예요. 유동규는 그 밑에 사람이어서 나중에는 위협을 느끼고 요새는 그 재판에 많이 협조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은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부족해. 그리고 혹시 이건 내 상상입니다만 자기 최고의 참모라고 하는 정아무개 그 친구 재판에서 만나서 재판장님 저 사람 한 번만 안을 수 없겠습니까? 아주 인도적인 자세를 하니까 재판장님 우호적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고 한번 하시오. 그럴 때 탁 안고 아무 소리 안고 탁탁 또 들어갔어요. 이거 뭐냐? 나는 니를 믿는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한다. 절대 우리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야. 이 제스처가 보통을 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 도덕성만 확실했다면 이 나라의 대단한 지도자가 될 만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도덕성을 가졌다면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아무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윤석열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절대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막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고동영장 복잡하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대장동 사건으로 나누어서 해갖고 또 기소를 또 하나 3개를 넣어서 지금 재판이 한 서너 개 걸려 있죠.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재판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가 아무리 빼고 달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인을 해버리거든. 끌어가거든. 그러니까 법원도 인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이가 그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 사이에 꽤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지 몰라. 윤석열 탄핵하다가 나오고 난리 법석을 칠 거예요. 이런 복잡한 정말 절대절명 위기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참 우스꽝이라고 우스꽝스럽게 짜고 저래가지고 저게 집권당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를 들면 김기현 같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의 인상을 좋게 봐요. 왜냐면 지난번 울산 시장 선거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것도 이겨가지고 와서 승리자로 이겨 나와서 그래서 당 대표까지 오르고 차수 선거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대표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 다 물러나기 전에 자기가 물러나가 탁 나와가지고 내가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 죄송합니다. 출마하겠다. 이러고 나와야죠. 그러면 자유우파 유권자에게 한 가닥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바꿔주고 하는 거, 진폭이 짧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철규 씨는 그 전에 제가 자유청년명 할 때 강원도 지부장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인간 됨됨이를 잘 압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이전에 김기현이가 과감하게 해야죠. 과감하게 하면서 대통령한테 할 얘기 딱 얘기하고 나오세요. 그래갖고 어디 정말로 센 사람 하나 붙어가지고 거기서 죽고 살고 열심히 붙어보세요. 그러면 김기현은 국가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기가 이번 선거에 지면 자기가 정계 은퇴하겠다. 그 사람이 지가 정계 은퇴하나 마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어법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신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국민 생각 한 223인가 하다 보니까 요새 좀 할 말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리서치한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 일주일에 3번쯤 한 30-40분 얘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점검해야 하는데 조금 횟수를 좀 줄이면서 또 여러분이 더 훨씬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능하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삼가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싸움이라든가 그거 제 전공입니다.
제 정치학 전공이에요. 국제정치 뭐 이런 거. 할 말 많아. 아무 준비 없이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화제를 좀 여러 가지로 좀 광역화시켜서 부드러운 사람도 초청해서 톡쇼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더 뜨거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 5만 지금 5만 20명인가 23, 4명이 되는데 그것도 또 왔다 갔다 해야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탁 뭐라고 하면 그게 지자가 왜 정광훈 목사 까는 거예요? 자꾸 이제 왜 구속 취소해버리고 아마 그 인간의 재미있는 거 그러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그걸 딱 보면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도 제3당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시고 국민적 총화를 일으켜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언급했던 그런 단체 중에서 그냥 아무 돈 없이 와서 그냥 대빵만 노릇만 해라 하고 이거저거 척이 많습니다만은 또 그걸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사양하는 입장으로 신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하고 나라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보관 없이 아무런 그 뒷배경 없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위 스토리텔링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잘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역사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 선거 바꿔주면 딴 데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이민 가시지 않도록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지. 이민 가서 외국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면 재미없어요. 가서 골프만 맨날 치고 좋은 공기만 마시고 그 좋은 스테이크만 먹고 그 인생에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씻고 받고 하면서도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열성적인 관심과 지지 혹은 비판을 마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민주시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